다비드 부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치즈가 아니라면 당신의 나이는 중요치 않다. 우리는 저마다의 꿈이 있지만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의 벽을 마주하곤 합니다. 특히 나이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도 많죠. 내가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름을 알린 허성태 배우는 30 중반의 나이에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램인 기적의 오디션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당시 연기에 집중하느라 생업을 포기하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낭만만 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가슴속에 낭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록 지금은 현실의 고됨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 가슴속에 품은 낭만을 자유로이 펼칠 그날이 오길 꿈꾸길 바랍니다. 현실과 싸우며 낭만을 꿈꾸는 배우들의 이야기, 배우는 사람들의 DJ, 저는 왕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는 사람들의 19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라디오 하면서 종종 이렇게 언급을 했었던 이 뮤지컬 배우들의 춤 이제 그룹인 이제 댄스 그룹인 MHR에 이번 시즌 시작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안무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막 다들 막 이번 안무 왜 이렇게 짰냐고 막 다들 이렇게 비난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연습을 했는데 그냥 온몸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못하는데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님을 소개해야겠죠. 네, 강렬한 목소리와 열정으로 무대를 꽉 채우는 배우님입니다. 자, 게스트님 누구냐 넌? 안녕하세요. 악으로 깡으로 낭만을 쫓고 있는 뮤지컬 배우 한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한상우 배우님과는 저희 서경대학교 동기 그쵸. 출신으로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나오게 되신 소감이 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뮤지컬 배우를 계속 하면서 내가 어떤 데 나가서 혼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지곤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동기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준 우리 왕준영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왕준영 그냥 뭐 편하게 부르시면 돼요. 우리 동기님 네. 너무 감사하고 제 말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또 지금까지 뭐 출연하셨던 작품들에 대해서 좀 말씀. 저는 뮤지컬 갈매기, 네. 자그마한 갈매기부터 시작해서 정의의 변호사들, 그 다음에 딜쿠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작년이었죠. 4월은 너의 거짓말, 그 다음에 광화문 연가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오디션도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또 이제 뭐 예정된 작품도 있으시고 네네, 맞아요.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뭐 이렇게 잘. 요즘에는 사실 오디션을 계속 많이 봤는데 네. 많이 떨어졌어요. 아하하. 거의 대부분이 다 떨어졌는데 그때마다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어쨌든 떨어졌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일 수 있겠다. 그쵸. 그리고 또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중입니다. 맞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럼 또 여쭙고 싶은 게 이제 네. 이 뮤지컬 배우가 이제 꿈이 된 계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네. 어렸을 때는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저도요. 진짜요? 저도요. 완전 개그맨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네. 좀 오래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처음에는 교회에서 네. 개그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그때는 뭐 재밌었는지 안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귀여운 아이가 나와서 하니까 사람들이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막 맞아요. 이랬었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또. 네, 그런 거에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나는 네네. 개그맨이 되어야 되겠다. 음.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개그를 하다가 네. 제가 만든 팀이 있었어요. 오. 개그 팀이. 그 개그 팀을 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네. 축제에도 나가고 뭐 오. 수학여행 가가지고 무대에도 서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개그를 너무 아하. 잘하는 팀이 있다. 아하. 심지어 그 그러니까 네. 시흥시 네네. 이 시에서 하는 MC로도 초청을 막 받은 적도 있었고 오. 이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그때도 우리가 개그를 팀을 꾸려서 이제 또 나가자 개그 그 축제 때 네. 했는데 그때 완전 죽순 거예요. 아하. 한 10분 정도의 공연을 하는데 네. 웃음이 한 3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어허. 아주 그때 무대의 공포를 느끼고 네. 개그 안 해야 되겠다. 그냥 공부나 하자. 이러고 이제 고등학교를 저희 동네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러다 그때 당시에는 CA라고 네. 토요일마다 이제 공부를 다짐했는데 옆에 친구가 너 예전에 꿈이 개그맨 아니었냐? 개그맨은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 그래가지고 연극부를 한번 들어가 봐라. 야. 이 추천을 가지고 그래 그래도 했었던 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자. 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또 연극부 같이 들어가자. 네. 뭐 그때는 사실 좀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연극부 누나들이 이뻤기 때문에 이쁜 누나들하고 같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 사춘기 때. 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연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음. 해가지고 연기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연기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수시로 극동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왕준영 동기님도 아시다시피 네. 연기 시험을 보려면 네. 춤 또는 노래, 네. 뭐 특기 이런 게 있어야 네네.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는 제가 춤이 특기였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지만 춤이 특기였는데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나는 노래가 약하니까 노래를 좀 더 배워봐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노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뮤지컬에 대한 매력에 좀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학교를 다시 가서 이제 뮤지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뮤지컬 배우가 된 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학창 시절에 그 연기 그 동아리 연기부를 이렇게 추천해 준 약간 그 친구의 약간 선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되게 좋네요. 신기하네요. 진짜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음.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네. 뭐 맞아요. 또 대단한 게 이제 극동대에서 이제 저희 학교로 이제 다시 재시험 봤을 때도 네. 거의 막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극동대에서 몇 학년 때 이렇게 시험 극동대에서는 1학년까지만 하고 네. 군대를 빨리 다녀오자. 아. 그래서 군대까지 다녀온 다음에 다시 1년을 준비한 거니까 편입으로 안 하고 다시 본거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25이었죠. 네, 다시 맞아요, 들어왔을 맞아요. 때. 그때 당시에 거의 맏형 라인이었죠. 그쵸. 저희 동기에서. 제가 저희- 둘째였었죠. 네, 둘째였죠. 저희 26살 때 이제 제일 맏형이었고 맞아요, 그다음 맞아요. 25살 분이 형이 딱 한 명이었죠. 맞아요. 제가 네. 오히려 93년생은 저밖에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또 이제 저희 그 1학년 과대 하셨잖아요. 그쵸.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던. 그때는 저희 학교가 그 빡세기로 유명해요. 맞아요. 굉장히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빡 하시길 원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 환경이 바로 바뀌기에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지만 그때 20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20살 네. 엄청 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 지각하지 말아야 된다. 막 정말 열정을 다 쏟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다그쳤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네. 정말 미안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저는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건데 그쵸. 다시 돌아가면 네네. 정말 잘해 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살 이제 이제 뭐라 해야 되냐. 막내? 막내 막내였었죠. 라인 출신으로서 뭐 그렇게 다그치시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왜냐면은 저희 다 피로감과 이런 거에 다 쩔어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막 북과대 어떤 사람들이나 과대나 아니면 형들이나 누나들이 이렇게 나서서 한마디 하는 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막 반감이 들지 않고, 왜냐면 그분들도 말하는 그게 막 "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은 "우리 다 열심히 하자. 우리 말 나오고 있어. 열심히." 맞아. 약간 다들 이렇게 쩔어서 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었죠.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진짜 고민했던 게 과대로서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이 친구들이랑 정말 같이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었고 또 동생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쵸. 네, 뭐 좀 너무 피곤해하거나 네.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좀 힘을 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었던 거였죠. 네. 다 너무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사실 돌이켜 보면 참 철없는 놈들이었어요. 철없는 놈들이었어요. 특히 20살 라인들이 좀 이게 캐릭터들이 좀 강한 애들이 많아 가지고 맞아요. 저 포함해서 좀 다들 참 이렇게도 말하자면 좀 싸가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형들이나 누나들한테 대들고 막 대드는 애는 한 명 있긴 했었죠. 있었죠. 근데 막 그런 대듬은 아니었지만 이재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어쨌거나 다들 참 성격이 강해가지고 약간 짱구 같은 애들이 많았죠. 짱구 같은 애들. 그래서 맞아요. 저도 돌아간다면 좀 그분들 좀 이게 좀 이 형들이나 누나들의 마음을 좀 덜 수 있게 좀 잘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네.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마음적으로나 뭐 생각적으로 굉장히 성숙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이제 경험이고 재산이죠. 맞아요. 예, 좋습니다. 배우가 가진 연기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고민이 없냐? 네, 한상호 배우님께서는 요즘 연기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좀 그런 부분에서 푹 이렇게 꽂혀 있는 고민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에 정말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나는 누군가. Who am I? 예. 이게 어쨌든 나로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네. 내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걸 잘 알아야 거기에 대한 보완도 되고 또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남들이 보기에 사실 제가 생각하는 나와 그 창작진들이 생각하는 저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쵸.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일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말로 해라. 꾸며내지 마라.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과연 내 캐릭터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내가 나랑 맞지 않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하면 그 캐릭터와 나의 중간점을 잘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곧 들어가는 다른 작품에서는 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캐릭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할 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부분이 적합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찾은 다음에 캐릭터를 확장시켜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어디일까에 대한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면은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표현이 된다면 또 이 캐릭터로서는 또 어떻게 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확장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노래를 할 때도 음. 내가 어떠한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떤 숨을 쉬 내가 나로서 어떤 숨을 쉬어야지 조금 더 그 음. 사람들에게 공감을 갈 수 있을까?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노래로 또 생각을 해 보자면 그런 말 많이 들었었잖아요. "꾸며내지 말아라 노래 네. 소리를." 진짜 어떤 곡이냐에 따라 막 어떨 때는 얇게 내기도 하고 어떨 땐 네. 두껍게 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제 목소리로 노래를 많이 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 내 목소리로서 낼 수 있는 캐릭터감 그리고 그거를 노래에 녹였을 때 음. 어떻게 연기를 그냥 노래가 아니라 어쨌든 뮤지컬이다 보니까 그쵸. 노래 가사가 대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이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죠. 그리고 음. 심지어 제가 최근에 오디션을 보고 왔는데 네. 그 고민이 쪼끔 통한 것 같아서 굉장히 어.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 거기 감독님께서 굉장히 음. 노래가 좋다. 음. 어 심지어 제가 모르고 네. 그 학교랑 관련 학과를 안 쓴 거예요, 서류에. 아 네. 혹시 관련 학과 나오셨냐고. 이게 아아아아아아. 고민을 안 한 소리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 너무 기분이 아우 기분 좋았었거든요. 좋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쪼끔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특히 이제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나는 누구인가의 그 네. 고민 자체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뭐 지금도 하는 중이고. 왜냐면 나라는 사람을 알아야 타인을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진짜 깊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몇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나는 매운맛 좋아해. 음식이면 매운맛 좋아해. 나 뭐 책 읽는 거 좋아해." 이걸 넘어서서 사람마다 어떠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맞아요. 누군가가 놀리켰다고 쳤어요. 누가 "워!" 이렇게 놀리켰으면은 누구는 "아 깜짝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약간 이렇게 좀 음. 약간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둔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막 말하는 거 다르 아이씨 깜짝 뭐해." 막 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쳤을 때 나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음. 뭐 어떤 식으로 숨을 쉬는지 맞아요. 막 그런 거를 저도 계속 관찰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뭘 먹고 맛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내가 이걸 왜 맛있다고 생각했지?' 처음에 입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런 느낌이 와서 뭐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서 표정이 이렇게 일그러지면서 혹은 뭐 펴지면서 눈을 뜨고 뭐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하는 편인데 맞아요. 특히나 또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나와 좀 접점이 좀 먼 그런 많이 다른 캐릭터를 저도 이제 연기를 할 때는 많이 그러니까 추가하기보다 제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음. 접점을 일단 만들어 놓고 어쨌거나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왕준영이라는 사람이 했을 법한 어떤 선택들 그러니까 뭐 표현들을 멀리 떨어뜨려 놔요. 예. 최대한 그 캐릭터만이 할 수 있는 선택 그 반대 지점이 아마 그 캐릭터가 했을 법한 행동들이나 표현들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 또 아까 노래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뭐 "꾸며내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제가 이제 뮤지컬을 마지막으로 한 게 23 년인가 22 년이니까 어 저도 막 예전에 특히나 입시할 때쯤이나 뭐 초반에 뮤지컬 노래할 때 많이 꾸며내는 목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특히나 원하는 배우가 좀 있으니까. 성악적인 네 느낌의 그걸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악이 잘못된 게 아닌데 야매로 그냥 그게 어. 뮤지컬이니까 뭐 "지금 이 순간." 뭐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제 개그맨 분들이나 그런 거 따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꾸며내지 않은 그냥
내 기본적인 보이스를 토대로 장르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맞아요. 뭐 오페라의 류형이면은 그렇게 성악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뭐 락 뮤지컬 뭐 그런 거는 더 세게 앞으로 소리를 딱 붙여서 내는 음. 거고 뭐 요즘에 보통 뮤지컬의 추세는 좀 팝적이잖아요. 그냥 맞아요, 편안하게 맞아요. 싹싹싹.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뮤지컬 한 이후로 팝 보컬을 좀 많이 혼자서 연구해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깨달았죠. '아 내가 너무 내 목소리를 좀 인위적으로 내려고 했구나. 팝 보컬처럼 음. 좀 그렇게 가볍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맞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뭐 뮤지컬 노래로 치면 뭐가 있을까? 요즘 뭐 뮤지컬 디얼 에반 한센이라 치면 뭐 난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있으면 예전 같으면 약간 난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추는 법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음. 부르는데 그냥 편하게 내 목소리 이거니까 여기에다 호흡만 붙여 난 그쵸.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추는 법을 배웠어 이러면은 더 듣기도 편하고 맞아요. 저 부르는 것도 편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하는 그리고 동경하는 배우가 있다 음음음음.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걸 따라가고 싶어 하고 또 맞아요. 그게 정답이라고 음.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오류 같아요. 사실 맞아요. 내 목소리 그대로 불러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맞아요. 그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음음음. 범했던 오류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너무 좋은데 사실 배우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남을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정작 저도 그런데 남을 관찰 많이 했는데 아. 최근에서야 나를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아하. 이게 사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결국에는 표현하는 건 전데 왜 나부터 관찰하지 음음음음음. 못했었을까? 진짜 그래 가지고 요즘 그럴 때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눈물이 나오는 상황, 어떤 슬픈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나오는 상황인데 네. 그 표정 보려고 빠르게 화장실 들어. 아. 뭐야? 나 지금 아. 어떤 표정이야? 아. 이게 아무래도 무대는 그 모니터링을 그 표정을 자세하게 하지 못하다 그쵸. 보니까 매체보다는 네. 이 표정을 제가 세세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해 놔야 그리고 연습을 해 놔야 내가 탁탁 나오는데 네. 그런 거를 아 제가 조금 늦게 음. 시작하고 늦게 깨달은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죠. 조금 더 음. 어렸을 때 해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네.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항상 연습을 했을 때 네. 항상 물론 연습 방법이 장벌된 건 아닙니다. 연습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 네. 잘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쵸.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거죠. 맞아요. 특히나 이제 사실 이 경험이 없었을 당시에는 연습이라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테크닉한 것들에만 좀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노래라고 치면은 막 고음 잘 나야 되고 뭐 맞아요. 소리 뭐 연기라고 치면 막 눈물 막 빠르게 흘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진짜 내 가슴에서 울리는 음. 뭐 눈물이라고 치면은 전 막 눈물 연기라고 하면은 막 울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끼고 미어지는 그 포인트가 뭐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막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슬픈 영화를 봤을 때도 뭔가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냥 슬픈 장면 봤으니까 눈물이 나네가 아니라 내가 정확히 그 장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음. 내 가슴속에 터치가 온 거지? 저 사람 저 장면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은 거지? 그런 식으로도 참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도 맞아요. 되게 또 공감 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화장실에서 이렇게 손 씻다가 화장실에 이제 바로 앞에 이제 거울이 있으니까 손 씻다가 갑자기 저를 보는데 갑자기 즉흥대사를 뱉는 적이 있어요. 막 갑자기 뱉고 맞아요. 싶어서. 뭐 그게 슬픈 대사든 뭐 웃긴 대사든 평범한 대사든 뭐 무서운 대사든 갑자기 막 뱉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 표정을 관찰하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게 네. 진짜 중요한 게 갑자기 어떤 상황에 빠져서 대사를 해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아까 말했던 오디션 네네네. 있잖아요. 그때 그런 자다가 갑자기 그런 상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네. '나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음. 막 혼자서 한 거예요. 네네. 사실 어떤 질문인지는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네네. 사실 그런 질문을 오디션장에서 잘 안 하거든요. 예예예. 그런데 그런 그냥 상상이니까 내 네네. 상상이니까 '나 이렇게 대답할 거야.' 하고 막 혼자 밤에 중얼중얼거렸어요. 네. 근데 오디션장에서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나 그런 상상을 안 해 봤다면 아 그쵸. 거기서 좀 미흡 예예. 미 횡성수설했을 거 네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정리되지 못한 말로 막 했을 네네네네. 거고. 와 근데 내 상상이 어어. 실제로도 이루어지네. 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게 장면에서도 나올 수 있겠구나.' 아하. 그렇 그러면은 와 내가 진짜 평소에 얼마나 상상도 많이 해 보고 또 음. 그런 거를 얼마나 내가 연습해 보고 그다음에 뭐를 적용을 해본 거에 대한 경험치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음. 데이터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망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망상충인데 그래서 저는 오디션 준비할 때 혼잣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냥 어. 막 예를 들어 오디션장 가면 뭐 이런 질문 하겠지 저런 질문 하겠지 뭐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나리오 어떠세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잣말로 엄청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뭔가 머리로 먼저 정리하고 글로 작성한 뒤 '아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이런 거보다 그냥 말로 계속 뱉어 보고 네. 그거를 좀 그렇게 되면은 알아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느새 맞아요, 내가 맞아요. 말하다 보면은 뭔가 본질에 좀 다가왔다. 딱 깔끔하다. 그러면 이제 약간 그렇게 정리하는 타입이라서 저도 어. 되게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네요. 저는 그쵸. 혼잣말 많이 근데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 질문이라고 하면은 너무 오디션적인데 예를 들어 이 뭐 작품에 대한 탐구나 그런 거 했을 때 어 그런 그러니까 이 대본에 없는 이야기들이 되게 존재하잖아요. 그 그쵸. 이에 뭐 맞아요. 내가 A라는 캐릭터를 연기한다면 A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가 있고 뭐 그 작품이 끝나고 나서 이후의 이야기도 있고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망상하고 혼자 막 상상해 보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 정말. 정말 중요해요. 예. 그리고 사실 제가 바로 주인공을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단역을 맡았거나 네. 또는 뭐 앙상블인데 잠깐 몇 마디 하는 그런 배역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캐릭터가 그전에 뭘 했을까라는 상상을 진짜 많이 하고 음. '뛰어들어왔을까? 혹은 음. 뭐 걸어 들어왔을까? 음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왔을까?' 예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선배님들이랑 진짜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음. "너는 이 사람이 그전에 뭘 하면서 들어왔을 것 같아? 음. 갑자기 뭐 술 마시다 들어왔을 것 같아? 음. 아니면은 그전에 어디 뭐 미술관에서 뭘 작품을 보다가 들어왔을 것 같아?" 음음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대는 뒤에 옆에서 대기를 하잖아요. 그 대기할 때 이 생각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행동을 하다가 들어가는 거랑 그냥 들어가는 거랑 음. 작 자그만할지라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 가지고 맞아요. 좋은 작품이 되고 더 보고 싶은 작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연기할 때 이제 저는 매체지만 뭐 그 앞 장면을 위해서 뭐 앞 장면이 예를 들어 이렇게 어디서 뛰어온 거면은 뛰어와서 딱 도착했는데 이제 뛰어오는 건 없고 도착한 상태면은 이제 그 촬영하기 전에 엄청 뛰어 놓거든요. 어쨌거나 네. 숨이 차야 되니까. 춤이 차야 되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몸이 맞아요. 만들어져야 되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 몸이 되게 단순한 게 그러니까 몸이 그 상태에 빠져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가거든요. 진짜 중요한 예예. 거예요. 뭐 성대도 마찬가지고 뭐든. 그래 되게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서브 텍스트라는 것도 좀 떠오르는데 그쵸. 예. 서브텍스트. 그래서 저 옛날에는 서브 텍스트를 진짜 엄청 빼곡하게 네. 만들었거든요. 막 대사 한 줄에 서브 텍스트 막 3-4 3-4 줄 막 줄 말어. 만들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저를 망가뜨리더라고요. 올가매는 느낌. 왜냐면 이걸 그러니까 서브 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한 연기?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그쵸. 우리가 살 때는 실제로 그렇게 서브 텍스트가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오히려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 서브 텍스트를 만약에 정리한다면 예를 들어 뭐 앞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뭐 되게 저와 반대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뭐 "아 대체 뭔 소리야?"가 대사면 그 네. 밑에 뭐 옛날 같으면 뭐 "저기는 뭐 이렇고 저렇고 왜 대체 저런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아니 이런 게 당연한데." 막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면 지금은 그냥 '아 존나 답답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예. '와 진짜 돌겠다.' 아니면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막 되게 직관적으로 우리 실제로 살 때 그러잖아요. 그럼 너 앞에서 뭐 무슨 개소리라고 판단되는 게 들어오면 그냥 짜증 나잖아요 그냥. 그죠. 진짜 '아니 대체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그냥 되게 자극적으로.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연기에 맞아요. 근데 진짜 도움되죠. 그거를 어렸을 때는 진짜 막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막 너무 빼곡히 열심히. 적고 예. 진짜 너무 열심히 이게 물론 열심히 하는 거 너무 네. 좋지만 방향성이 조금 맞아요. 예. 방향성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표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대화할 때 음음. 열정을 다해서 대화하지 예. 그쵸, 않잖아요. 그쵸.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좀 놔라. 그쵸. 좀 놓을 줄 알아야 된다. 예 맞아요. 그거 붙잡는다고 죽니?"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인간 왕준영이지 그 캐릭터는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인풋 뭔가 네. 자극이 오니까 뭐가 이렇게 팍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참 우리가 그런 걸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네. 배우의 아찔한 실수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배우인가 봐. 네, 한상호 님께서는 좀 기억나는 아찔한 실수가 있을까요? 실수를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쵸.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지금 기억나는 거는 딜쿠샤라는 작품을 할 때였거든요. 네. 대사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뭐 대충 이런 대사였어요. 그 잘생긴 미국인에게는 네. 메리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미녀 아내가 있다지? 음. 라는 대사였을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대사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잘생긴 미국인에게는 아름다운 하고 미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미녀라는 단어가. 그런 게 있죠. 뭐지? 뭐지? 하다가 머리에서 네. 미까지가 생각난 거예요. 예. 미. 그다음에 저도 모르게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그쵸. 음악 안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대사다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저도 모르게 미남인 아내가 있다지? 라고 말한 거예요. 미남인? 미녀가 아니라 미남인. 잘생긴이랑 예. 이 잘생김이랑 미남이랑 같이 생각나 가지고 미남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네. 그 누나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쵸. 그런데 진짜 다행인 건 뭐냐면 정말 그 경력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오래되셨던 누나였는데 작품도 많이 하시고 원래 미녀라고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제스처를 취하세요. 예예예.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미남이라 미남. 했잖아요. 진짜 미남의 제스처를 취해 주신 거예요. 와, 그것 때문에 나 살았다. 너무 잘 받아주셨네요. 누나가 나 너무 잘 받아줬다. 네. 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 정말 그때 진짜 식은땀 흘렸어요. 뒤에 백스테이지 가가지고 누나 정말 죄송해요. 살았어요. 누나 때문에 살았어요. 네. 진짜 빌면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했던 기억이 하나 있고 똑같은 작품에서 제가 알버트 테일러라는 그 배역이었거든요. 네. 이 배역이 실존 인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독립선언문이 그 애기 그 침대 밑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애기를 들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을 접어서 자기 구두 밑창에 넣은 다음에 네.
몰래 빠져나가서 실제로 독립선언문을 미국 신문에다가 실은 인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하려고 이제 구두에다가 딱 그 독립선언문을 넣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일본 경찰이 왔을 때 일본 네. 경찰이 저를 집어 던지거든요. 네. 근데 이때 구두가 날아간 거예요. 밑에 독립선언문이 있는데 다행히 종이가 빠지진 않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건 다행. 근데 구두가 이제 딱 밀쳐지고 일본 순사가 저의 뒷목을 잡고 막 끌고 가는 장면인데 그 구두를 챙겨야 되는데. 구두를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미국인이면 거기다 돈도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한국에서 광산 사업도 같이 하던 인물이에요. 정말 돈도 많고 정말 남자답게 걱정하지 마. 나 다시 돌아올 거야. 딱 하고 잡혀가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찌질하게 구두를 품에 안고 조금만 기다려. 다시 돌아올게. 이러고 정말 찌질하게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그때 물론 제가 뭐 잘못해서 했던 실수는 아니었지만 어쩌다 벌어진 실수였지만 정말 간담이 선을 했던 만약에 거기서 종이라도 떨어졌으면 그렇죠. 그러면 정말 진짜 수습을 할 수 없는 실수였거든요. 그게 다행이네요. 진짜 그 종이 안 날아간 게 다행이었어요. 네. 구두에서 안 빠진 게. 그래도 뭐 되게 재밌는 또 캐릭터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때 그것도. 구두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고 있는 게 되게 또 강인한 저런 사람도 뭐 이런 되게 시대 속에서 또 그쵸. 이제 저런 모습이 보일 수 있구나 네. 싶기도 또 하고. 이렇게 딜쿠샤에서만 2번 실수를 했었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이거는 제가 배우로 참여했던 작품은 아니에요. 네. 우리 준영 씨 네. 공연했었던 건데 학교에서 네네네. 올슈겁이라는 작품을 할 때 네네. 그 준영 씨가 맡은 배역의 어머니가 네. 조그만한 차를 딱 끌고 오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차에 라이트가 들어오면 조명이 켜지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무대 크루였어요. 네. 그때 제가 계단을 갖다 놓고 퇴장을 하면 그때 자동차와 라이트가 들어오는 큐가 그렇게였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계단을 늦게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배우가 라이트를 켜니까 조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가 아직 무대에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무대 크루는 다 검은색 옷을 입잖아요. 그쵸. 옆에서 보이면 안 되니까. 네. 나 어떡하지? 나 아직 못 나갔는데? 도둑인 척을 하고 도둑인 척을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행히 네. 그때가 실 공연은 아니고 리허설. 마지막 리허설이었어요. 연출님께서 네. 저 자식 누구야? 죄송합니다 못 나갔습니다 이러고 넘어갔던 기억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그 순간 도둑의 캐릭터를 잡은 그 순발력 어떻게 보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죽지 않기 위해서 한 선택도 너무 재밌네요. 그쵸. 그냥 갑자기 그냥 이미 불이 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쵸. 검은색 옷을 입었으니 난 도둑이다. 근데 그 장면이 실제 공연 때도 한번 조명이 빨리 그러니까 제가 늦게 놨던 거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슬라이딩을 하면서 나갔어요. 뛰어가지고 빡 슬라이딩 안 걸렸어요 조명에. 다행이네요. 그렇게 아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러 말씀해주신 실수들이 되게 다 약간 귀여운 느낌의 실수들이고 다 어떻게 스무스하게 좀 잘 넘어갔던 실수들이라서. 그렇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죠. 진짜 막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작품에 그냥 금이 가는 그런 실수들까지. 왜냐면 그 정도의 실수를 말씀하신 분들이 여럿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요?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 정도면 그 정도면 그쵸. 애교스럽죠. 애교스럽게 재밌게 들을 수 있었던 실수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흔들리는 마음 지쳐버린 몸 무얼 위해 싸운 걸까? 어떻게 내 꿈이 변하니? 네, 한상호님께서는 좀 가장
이 배우라는 꿈에 대해서 흔들림이 세게 왔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 꿈이 가장 흔들렸을 때는 아무래도 근데 제일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어.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 음음. 열 몇 개가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음음. 그때 '아 내가 배우를 할 사람이 아닌가? 음. 지금까지는 운이 그냥 좋았던 건가? 내 음. 실력이 아니라.'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만약에 안 하면 배우를 안 하면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음. 해 가지고 그 사람인이라는 취업 사이트 또 한번 본 적이 있었고 어허허. 요런 회사들에서는 나를 채용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 택시 같은 거라도 해야 되나? 그래서 개인 택시 뽑는 법 이런 음. 것도 봤고 네. 그랬었거든요. 음음. 오디션을 가장 많이 떨었을 때가 배우를 음. 하면 안 되는 직업인 음음음. 거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근데 또 이거를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 최근에 그래도 최종까지 가 가지고 최종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음음. 10개 봤으면 한 5개 정도는 최종에 갔거든요. 그러다가 미끄러지니까 마음이 상했던 건데 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는 서류도 안 됐는데 아. 작년에는 1 차에서 떨어졌는데 음음. 그냥 운이 좋게 최종에 간 작품 2 개가 돼서 1 년간 공연이 끊이지 않았던 것뿐이었더라고요. 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음음음. 그래 가지고 다시 내가 오디션 떨어졌던 거를 되돌아보니까 서류에서 탈락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야 나 계속 뭔가 되고 있었구나. 음. 그리고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최종에 갈 정도로 '나는 발전되고 음음음음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진짜 최종에 갔던 오디션 중에 가장 마지막에 봤던 오디션에서 최종 때 공개 오디션처럼 다 같이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아는 누나였고 아는 동생이었었는데 그 둘은 붙었거든요. 네. 연락이 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아 나 자만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아. 오디션 볼 때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나 나름 노력했어. 나 나름 표현했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그 정도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였고 음. 그 정도 표현하면 안 보이는 거였더라고요. 음. 특히 오디션장에서는 긴장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비해 왔던 거보다 준비한 게 100 이라면 많아야 80 뭐 그리고 적당히가 60 또 적게는 30도 안 나오더라. 이런 게 깨달으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누군가. 내가 음. 잘하는 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오디션을 그렇게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들이 했었던 표현들 얼만큼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혹시나도 저와 비슷하게 오디션이 계속 안 돼서 연기가 내가 좀 힘들다. 힘들다 혹은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 싶어요. 음. 그리고 진짜 어쩌면 최종까지 갔다라는 거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쵸. 뭔가가 부족했고 예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쵸. 이미지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쵸.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표현이 조금 아쉬웠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쩌면 나보다 더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보여서 그랬던 걸 수도 있어요. 음. 절대 못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으니까 어금더 노력해 보시고 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왜냐면 떨어지다 보면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쵸. 많이 없어지고 슬럼프 물론 슬럼프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뭐 이런 게 많이 없지만 잘 안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하셨던 그 길을 믿고 또 그 하나씩 고쳐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어느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오디션이었던 것들 같아요. 이번에 보면서. 그리고 그걸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최근에는 노래도 진짜 막 원래 제가 낼 수 있었던 음역대나 표현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 갑자기. 근데 그게 다 저희 말로는 마음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좀 생겼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극복하면 정말 좋은 게 더 나오고 맞아요. 더 할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들이네요. 저 진짜 되게 너무 건강한 방법으로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떨쳐내신 것 같아요. 특히 나 생각해보니 뒤를 돌아보니 나 뭔가를 해 나가고 있었구나. 네. 그런 게 되게 저도 예전에 막 한창 매체로 이제 해봐야지 했을 때 정말 단 한 군데에서도 연락도 없었고 네.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저도 뒤돌아보면서 그때 이제 '나는 누구지?' 라는 거에 대해 저는 그때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 색깔은 이거니까 이걸로 좀 가야겠다.' 이렇게 가면서 작품을 그냥 하다 보니 돌이켜 보니까 '어? 나 이번 연도에 이 정도 있었어?' 약간 이런 그러면서 나 뭐 막 좀 쉬고 있을 때도 '이번에 좀 왜 작품이 안 들어오지?' 막 근데 돌이켜 보니까 '나 그렇게 많이 했었구나. 뭐 잠시 이 시간을 너무 조급해 말고 좀 더 나를 돌아보고 다시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좀 마음의 여유를 맞아요. 좀 더 다시 느끼면서 다시 저 자신을 다지고 약간 그랬던 게 저랑도 되게 비슷해서 맞아요. 그게 정말 또 정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정말. 동시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좋은 게 남의 좋은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타인의 장점들을 보고 배워야겠다. 약간 저거 나도 저런 식으로 해 봐야겠다. 어떻게 한 거지? 연구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냥 단순히 실적적으로만 이렇게 막 비교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게 빨리 오죠. 맞아요. 빨리 와요. 맞아요. 근데 뭐 우리 일이 어떻게 이렇게 막 숫자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진짜. 단순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것보다 결국 우린 장기적으로 이 일을 할 거면은 절대 남과 나를 지금 현재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야 될까? 더 보완을 해야 될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막 졸업하고 네. 오디션을 막 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동기들이랑 같이 오디션을 많이 봤어요. 같이 맞아요. 졸업을 했으니까. 그쵸. 근데 그때 어떤 한 친구는 되고 전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배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건 있었어요. 내가 배가 아픈 걸 숨기지는 말아야지.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 친구한테 대놓고 말했어요. "나 배 진짜 아프다. 너가 붙은 거 배 아프다."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축하해 줄 수 있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내 마음을 진실로 말하니까 축하해 그쵸.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친구가 붙고 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 친구가 돼서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친구라도 돼서. 왜냐면 어차피 내가 할 공연이 아니었고 내가 떨어진 거면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가 떨어졌으면
나 할인표 누가 주지?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배가 아프고 내가 막 우울해지고 이런 거보단 어차피 내 자리 아니었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하나라도 돼서 잘 되면 좋은 너무 예 거지. 그쵸. 나 떨어졌으니까 너도 떨어져야 돼. 음. 너랑 왜 내가 떨어지고 너가 붙어? 이 예. 마음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특히 느껴요. 뭐 물론 저는 매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오디션장에서 마주칠 일은 거의 없는데 제 주변 지인들과는 막 주변 지인 배우들도 막 막 누가 뭐라도 붙었다 막 이러면은 제가 더 막 감 고마 뭔가 이렇게 뿌듯한 느낌? 그래도 진짜요. 우리 다 이렇게 으쌰으쌰 다 힘들게 해 나가고 있는데 누구 한 명이라도 되면은 막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또 제 이제 제가 제 예술고등학교 동기 친구가 지금 엄청 잘 됐어요. 지금 어. 명품 뭐 그런 회사장도 네. 가고 막 뭐 지나가다 보면 뭐 간판에도 보이고 막 엄청 너무 잘 됐는데 네. 막 가끔 제 지인들이 이제 막 물어볼 때가 있어요. "걔 막 그 정도로 잘 되는데 혹시 막 너무 부럽지 않냐?" 음. 부러운 건 맞아요. 근데 그 부러움이 막 인기를 사서 부러움이라기보다 어쨌거나 본인의 일을 되게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그 아. 이상의 사실 질투는 없어요. 그냥 그 친구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뭐 운도 있었겠고 뭐 그건 본인의 어떤 길이었던 거예요. 내 길은 내 길이 있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막 "질투나지 않냐?" 이런 거 나 진짜 하나도 막 이런 빈말이 아니라 하나도 질투가 안 나고 난 오히려 너무 다행이다. 오히려 내 진짜. 동기 중에 한 명이 저렇게 벌써 되게 좋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게 정말 어 진심이고 그게 또 저라는 사람의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맞아요. 이 진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좋은 원동력이 되는 거죠. 맞아요. 서로서로 힘이 되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붙은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 '내가 뭐가 부족했었을까?' 그러니까 음음. 그 친구가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노력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어떤 부분을 노력했느냐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음음. 그리고 그게 결과로 나왔다는 걸 알고 물어봐서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작품에 들어갔었잖아요. 음. 실제로 그 감독님이나 그 창작진들은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것들을 오히려 더 이용한다? 뭐 이건 그치 맞죠. 뭐 뭐 이렇게 뭐 주 물어볼 수 있고 네 뭐 맞아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맞아요. 막 진짜 열 주변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그 사람 뭐 네 그쵸, 알아서 그쵸. 연락을 하겠어요. 그쵸. 또 이제 중요한 게 그런 뭐 끼리끼리라는 말 있잖아요. 네. 혹은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너 자신을 바꾸려면은 네 주변의 사람들을 바꿔라." 약간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런 어떤 열등감이나 되게 그런 패배주의나 이런 거에만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은 그중에 한 명이 잘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 더 본받거나 물어보거나 이게 아니라 걔를 빼놓고 계속 이제 열등감만 맞아요. 있는 사람들끼리 어어.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우리 모두 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지칠 때 또 좋은 어떤 선택을 해서 나 자신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어떤 막 잘 되는 사람들 뭐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단순히 질투하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 그분들의 이제 좋은 점들을 아 나만의 것으로 이렇게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만약 배우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 다시 돌아갈래. 네, 한상호 배우님께서는 만약 배우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뭐 직업이나 그런 걸 선택하셨을까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음. 그게 언제였냐면 중학교 때였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개그를 하고 있을 때죠. 네네네. 그때가 이제 개그의 최전성기 때였어요. 네. 이제 개그의 무대가 2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인데 네. 그때 유학 제의가 왔어요. 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그 어떤 분이 호주로 그 직장을 옮기시게 되는데 3년 동안 가 계신데요. 그래서 저랑 교회 사모님의 딸, 그다음에 집사님 아들 딸 해가지고 유학을 가자. 어차피 집은 그쪽 가시는 분 집에서 살면서 유학을 가라. 굉장히 혹한 에. 그거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 유학을 갔던 친구들은 전부 간호사가 됐어요. 오호호. 싹 다.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 근데 제가 그때 나는 우리 팀을 배신할 수 없다. 나는 개그 해야 되겠다. 네. 난 개그의 꿈이 있다. 안 갔습니다. 네. 안 가고 후회를 좀 했죠. 안 간 다음부터 영어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아.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네. 그때는 진짜 개그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음. 그리고 우리 팀이랑 준비했던 게 있는데 당장 2주 뒤에가 무대인데 나는 진짜 안 가겠다. 나는 여기서 남아서 개그하고 우리 팀이랑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가 정말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직업을 만약에 다른 걸 선택한다면 저는 그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로 돌아가서 유학을 갔으면 아마 저도 간호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친구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쵸. 전부 다 영어를 배워서 다 의학 공부를 하고 네. 간호사가 됐으니 아마 저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간호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렇죠. 재밌네요. 제가 잡고 주사기 놓고 따끔 따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간호사 사실 그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뭔가 필연적인 느낌의 운명론적인 느낌의 뭐 약간 그쵸. 느낌이고 아니면은 뭐 약간 뭐 개그 이외에 약간 네. 좀 나 이 일에 대해서 흥미가 있어라든가 뭐 그렇게 느꼈던 것들이 있나요? 저는 네. 저는 개그 이외에 흥미가 느꼈었던 거는 사실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운동은 어렸을 때 꾸준히 했었거든요. 네. 태권도나 뭐 수영도 했었고 네. 야구도 했었어요. 음. 근데 사실 야구는 굉장히 늦게 동아리로 한 거였기 때문에 정말 선수 쪽으로 가고 싶었으나 못 간 것도 있지만 네. 만약에 제가 배우를 안 했다면 저는 아마 야구 쪽 관련된 종사자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야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그때 선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네. 다른 학교였긴 했지만 그 친구들이 야, 너 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야구를. 야, 너 그렇게 하다 팔 부서져. 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야구를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는 아마 야구 뭐 관련된 일, 뭐 야구 장비 사장님이나 혹은 아니면은 좀 잘 됐으면 캐스터, 야구 캐스터, 야구 해설가 잘 어울려. 이런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제가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다중우주의 한상우님께서는 간호사가 됐거나 뭐 그런 그렇죠. 야구 관련된 됐거나. 사람이 네. 됐거나. 네, 재밌네요. 당신의 최애를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명작은 없었다. 네, 한상우님의 최애 명작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네. 뮤지컬. 왜 어떤 이유로 너무 좋아하시나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단 저는 기독교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저스라는 작품적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예수님의 고뇌가 느껴지고 그 주변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운명을 그 남들은 다 생각해주지 않고 그렇죠. 또 그런 부분도 너무 좋고 또 거기에서 유다라는 캐릭터가 사실 그냥 어렸을 때 성경 읽었을 때는 유다가 그냥 나쁜 그냥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한 그거니까 굉장히 좋은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 작품에서 유다를 굉장히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배우로서 그 작품을 봤을 때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 되게 입체적으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캐릭터구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고통받았던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왜 그렇게 억압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넘버가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노래 너무 좋죠. 노래가 너무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렵죠. 말도 안 되죠. 마치 정복하고 싶은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입시곡으로 유다의 맞아요. Heaven on Their Minds라는 노래를 네네네. 입시곡으로 가져가기도 했었고 저한테는 잊혀질만 할 때쯤 어디서 누가 찔러주고 잊혀질만 할 때쯤 공연이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제가 이 뮤지컬을 하는 내내 뭔가 따라와줬던 그런 작품 같아요. 계속 뭔가 너는 이 작품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캐릭터를 잃어버리면 안 돼. 너는 언젠간 저 작품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게 해줬던 작품 같아요.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일주일 전부터 십자가형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에 대한 파격적인 해석과 락 음악을 바탕으로 당대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초연 이후 12연을 하고 외국에서는 직후슈의 주연을 뽑기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은 작품입니다. 저도 이 작품 너무 좋아해서 막 공연 몇 번 보고 또 아까 이 공연의 주연을 뽑기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 그걸 통해서 그게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볼 수 있었거든요. 결제해서 뭐 그것도 아레나 버전인가 뭐 그것도 보고 정말 많이 맞아요. 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 엄청나게 어려운 이 곡을 내가 소화해보고 싶다. 그래서 막 엄청 많이 부르고 노래방 가서도 막 꽥꽥 부르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또 이 당시에 좀 사랑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혹은 이 기독교인이나 이제 그런 종교 쪽에서 조금 비난을 사기도 했던 적이 되게 이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뮤지컬이면 좀 오페라적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까 했는데 락 음악으로 맞아요. 채우면서도 그리고 그런 되게 낯설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낯설죠. 막 락 보컬로 샤우팅을 지르는 지저스라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표현적인 수단일 뿐이지 정말 되게 도전적이다 작품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신기하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어떤 씬이 있을까요? 넘버는? 그 넘버라기보단 그 중간에 그 향락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다가 네네. 그 이제 예수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막 부탁하고 그러다가 유다가 예수님한테 또 뭐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고 참다가 딱 한 소절 나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샤우팅으로.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이 사실 저도 계속 몰랐었는데 최근에 또 지저스를 한 번 더 봤었어요. 근데 그때 와 예수님도 저렇게까지 몰리셨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아가고 유다가 몰아가고 했을 때 어쨌든 인간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네.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 음. 그리고 정말 자기도 참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는 걸 사실 마음에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을 참고 하다가 결국엔 나가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저 나가도 저렇게 소리치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그쵸. 그 고뇌하고 참는 그 나가 직전까지의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굉장히 원래는 화를 내야 될 것 같은 그 장면에서 연기가 저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슬픔을 연기하고 오히려.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음. 물론 제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정확하게 어떤 연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정말 슬픈 연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 봤을 때 울 뻔했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가장 생각이 나네요.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갑자기 돌이켜 보자면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이 겟세마네잖아요. 그쵸.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 이제 예수가 진짜 그때 너무 지쳐 있는 상태고 이 흔들리는 마음 지쳐버린 몸 딱 이 노래 가사처럼 거기서도 막 솔직히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근데 네. 그래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 죽을게 막 그래 다시 마음을 못 다지는 장면이고 근데 저는 그 노래보다 그 바로 앞에 그 노래 들어가기 전에 홀로 남아 있을 때 걔 맞아요. 아무도 없느냐 뭐 요한 베드로 이러면서 그거를 아무도 거기 없느냐 이거를 2번 반복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의 뭔가 그러니까 그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 중압감 그 속에서 계속해서 막 주변 사람들이 추앙하고 막 이러는데 계속 홀로 맞아요. 이렇게 홀로 걸음을 계속 묵묵히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서 가장 힘들 때 거기에 아무도 없냐? 내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냐? 진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쓸쓸함과 고독함과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표현이 잘 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작품을 아직 못 보신 분이라면 워낙에 영상들이 좀 많이 퍼져 있기도 하고 맞아요. 풀 공연을 보고 싶으면 아까 말했던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제 아레나 버전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레나 버전 같은 건 좀 다른 게 그게 현대식으로 좀 맞아요. 재현한 거라서 약간 뭐 느낌이 좀 다르죠. 달라요. 연출 자체가 아예 맞아요. 달라서 뭐 어쨌거나 그런 걸로도 접해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권장합니다. 맞아요. 당신의 롤 액터에 대하여 Call Me By Your Actor. 네, 한상호 배우님의 최애 롤 액터는 누구인가요? 저는 사실 정말 많은데 네, 그쵸. 사실 진짜 많아요. 같이 공연했던 선배님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데 저는 그래도 아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을 맡으신 박은태 배우님을 뽑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일단은 제가 뮤지컬을 처음 알게 된 게 박은태 배우님이에요. 19살 때 학원에서 이제 노래 특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노래를 뭐 할까 하는데 옆에 방에서 이제 옆에 연습하는 형이 내 운명 피하고 싶어라는 모차르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그 넘버가 그래도 입시생한텐 가장 어려운 노래였거든요. 그쵸. 제가 19살 당시였을 땐. 그러면서 저 노래가 뭐지? 라고 해서 찾아본 게 박은태 배우님이었고 그때부터 와 이런 배우님이 있어? 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쭉 시간이 지나왔죠. 네. 근데 진짜 박은태 배우님을 정말 옛날부터 아셨던 분들은 계속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노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남아있는 박은태 배우님 가장 오래된 영상이 아마 노트르담 드 네, 파리일 맞아요. 거예요. 그거랑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물론 고민도 하시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발전시키시면서 그렇게 오신 걸 테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이면 함부로 못 바꿀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은 내가 사랑받는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의 이런 것 때문에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이거를 알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발전시키기 마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네.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시지 않고 계속 바꾸고 계속 실험하시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불렀을 때 놀릴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선택을 하실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뭐 완주하지 않고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최근에 노래하실 때 또 바뀌어서 또 놀랐어요. 지저스 하실 때 제가 맨 처음 봤었던 지저스가 2012년도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랑 최근에 봤던 지저스 때랑 비교를 해보면 맞아요. 너무 달라요. 너무. 근데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정말 본받아 배울 점들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박은태 배우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뮤지컬 배우 박은태 님은 대학 시절 2001년 강변 가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한 후 2006년 라이온 킹의 앙상블로 데뷔 이후 굵직한 작품들을 거쳐 대한민국의 최정상급의 뮤지컬 배우로 자리 잡은 노력파 배우님입니다. 맑은 미성과 고음이 매력인 배우이고요. 모차르트, 엘리자베트, 지크슈, 프랑켄슈타인, 지킬 앤 하이드, 팬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배너, 스위니 토드, 킹키부츠, 웃는 남자 외 여러 굵직한 작품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워낙에 좀 박은태 배우님이 자기 관리에 엄청 철저하다고 이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도 함께 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자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다고 계속 그렇게 공부하고 정말 그런 조금 안주할 수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않고 맞아요. 본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임하는 모습이 정말 함께 해보진 못했지만 그런 주변의 여러 말들만 들어도 정말 너무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도전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왜냐면 사실 이제는 지킬 앤 하이드를 하신 지가 꽤 됐지만 네. 제가 어렸을 때 박은태 배우님이 지킬 앤 하이드를 한다라는 건 뭔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네, 거리가 일이거든요. 있는 왜냐면 굉장히 미성이 스타일. 스타일이시고 굉장히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박은태 배우님은 지킬 앤 하이드를 하면 이상할 거야라고 혼자서 그냥 뇌피셜로 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그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깨시고 지킬 앤 하이드를 하신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봤어요. 와, 근데 아니더라고요. 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냥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잘하는 것만 해도 쭉쭉 올라가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킬 앤 하이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성보단 네, 이 무거운 소리에서 나오는 매력이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깨부수고 저는 도전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멋지게 소화해내셨고 그러면서 스펙트럼이 더 늘어나고 또 그 전에 굉장히 세신 캐릭터들을 많이 했어요.
뭐 노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가 되게 섬세한 메디스 카운티 다리 아, 그쵸. 굉장히 섬세한 작품이거든요. 그거 할 때 또 놀라고 또 그러면서 또 스펙트럼을 늘려나가시고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왜냐면 사실 도전하기가 지금 제 입장에서도 도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갑자기 사실 제가 뭐 예를 들어 성악 쪽에 더 가까운 노래를 더 잘하고 파워풀한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인데 저는 오디션장 가서 잘하는 노래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팝을 부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은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거든요. 그쵸. 내가 못하는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건. 근데 그게 하물며 저처럼 아직 이제 도전하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런 도전을 계속 해나간다? 저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도전한다 하신다는 거에 굉장히 그래서 존경하는 배우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 맞아요. 이게 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작품들의 이력을 쭉 보면은 정말 가지각색이거든요. 아 진짜 그래요. 뭐 엘리자베스는 이제 되게 갑자기 역할 이름 기억 안 나네. 루케니. 루케니 같은 그런 좀 광적인 인물도 있고 또 스웨이 토드도 좀 되게 다크하고 맞아요. 그런 캐릭터고 좀 더 이걸 진중한 면에 또 이제 지킬 앤 하이드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처럼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캐릭터를 하시면서 아까 정말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어느 정도 정평이 나 있고 정상급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도전을 잘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면 굳이 도전을 해서 뭔가 나에 대한 명성에 대한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도전하면서 또 동시에 그거를 이렇게 쇼 앤 프루브라고 하죠. 증명해내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희들이 다 보고 배워야 될 그런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네. 배우는 사람들. 자, 배우는 사람들 제 19막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요? 그리고 또 말하면서 깨달은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내가 입 밖으로 내떼어졌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분도 얻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이 배우를 왜 좋아했었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도 해보고 또 내가 배우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준영 씨가 말씀해 준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제 목소리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게스트 중에 가장 말이 많으셨어요. 그래요? 네. 너무 적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답은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이 뚝 끊어지시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제가 거기서 뭐 생각하고 있던 멘트나 아니면 거기서 틈을 넣어서 멘트를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데 그럴 틈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말을 쫙 해주셔서 저 너무 편했고 또 동시에 게스트분이 말을 하면 어느 부분에 이거 좀 기억해놨다가 이 말 끝나면은 뱉어야지 네. 하는 그런 이렇게 좀 장착해놓은 그런 총알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 말이 많으니까 그런 총알들도 많아져서 질문할 것도 좀 다양하고 저도 너무 즐겁고 편안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막간 코너 내 인생의 해답. 자, 오른쪽에 보시면 검정색 두꺼운 책이 하나 보이시죠? 예. 네. 여기 있네요. 그 책을 자,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모서리를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쓸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뭔가 예를 들어 저 뭐 다음 주에 오디션 있는데 이게 잘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잘 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입 밖으로 되뇌이시면서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느낌이 오는 지점에 딱 펼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민은 제 고민은 해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리딩이 있는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여긴 것 느낌 같네요. 왔나요? 자, 하나, 둘, 셋. 뭐라고 나왔나요?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좀 긍정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저는. 저도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리딩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천천히 알게 될 것이다. 그쵸? 뭐 모르게 될 것이다 이러면 좀 문제가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때까지 가서 하면은 뭐 어느새 문제점이 풀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 갔는데 거기서 그 현장에서 오는 그런 깨달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 다행이네요. 되게 좋은 말들이 나와서.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리딩 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 게스트가 생각하는 배우란 무엇입니까? 배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네. 어떤 이 사실 배우 할 때 이 배자가 있잖아요. 배라는 글자가 제가 알기로는 안일비에 사람인이 합쳐진 글자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우는 모든 것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인이죠. 초인. 네. 어쩌면은 너무 힘든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 배우는 그걸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어쩌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잠깐 다른 일을 하잖아요. 네. 배우가 너무 하고 싶어져요. 맞아요. 진짜. 나 이 캐릭터를 받고 싶어. 또 그러면 그 캐릭터를 받잖아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한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습관 아니면 이 사람이 잘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칼춤을 잘 춰야 되는 캐릭터면 칼춤을 춰야 돼요. 맞아요. 배워야 되고. 맞아요. 근데 파묘에 나오는 그런 무당신 같은 거 맞아요. 배워야 되고. 영어를 잘해야 되는 인물이면 해야죠. 영어를 배워야죠.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뭐 인도어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 그럼 인도어를 배워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정말 재밌고 좋은 한마디 같아요. 정말 그런 면에서 참 요구하는 것이 정말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해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정말 초인 같은. 그렇죠. 또 그러면서도 그걸 즐기는 사람들. 마조이스트 같은 느낌. 이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든 해내고 뿌듯해하고. 맞아요. 배우는 사람이 아니다. 초인이다.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상호 씨를 포함한 모든 배우들을 응원하면서 배우는 사람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J의 왕준영, 게스트의 한상호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들 제19막 끝. 감사합니다.